옛날에 진짜 욕의 아이콘이잖아. 난 김용민 PD님만큼 찰진 욕을 못 들어봤거든. 근데 사실 쟤도 만만치 않잖아, 저 새끼도. 나는 안 유명해. 약간 거칠지. 나는 내추럴 본이 있잖아 이게. 자, 둘이 한번 육성 대결 한번 가봅시다. 아니 저기 김용민은 사실은 상대방 누구 앞에서 욕을 하거나 앞에서 싫은 소리도 못하는 굉장히 심성이 고운 애예요. 너무 예의 바르죠. 제가 2년 동안 이제 그때는 이제 출강을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교수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린 교수님이라고 부르지. 근데 교수님이 저희 전화 작가들이나 누구한테 싫은 소리라고 하는 걸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요. 특별히 김용민 그러니까 뭐 세상에 왜 무골호인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주물주물 만들어 놓으면 김용민이야. 그렇지. 그런 캐릭터인데 그때 요게 막말의 아이콘이 됐을 때 그건 야 이거는 정말 그건 국정원과 그리고 또 조선일보 일부 언론에서 만든 개씹새끼들이지. 그런데 저기 저 옆방에 있는 정봉주는 욕을 좀 해요. 네, 생활상 잘해요. 저 잘하고 욕을 많이 하는 김어준도 욕을 하는데 사실은 그분도 곱게 자랐어요. 얼굴이 좀 더럽고 좀이요? 네, 심각하게 더럽죠. 그거 관리한 머리입니다. 그리고 관리한 수염인데 좀 더러워서 그렇지. GB에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더러워 안 씻어. 그 머리가 그게 저기라면서요? 청담동에서 관리하는 머리예요. 아니 그분은 사실 냉정하게 잘 안 씻어요. 잘 안 씻는데 저하고 이제 박직근의 정권 들어왔을 때 프랑스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파리에 계셨죠. 네, 파리에 있는데 가끔 그 가게에 들어가서 양말을 사 신어요. 양말을 사 신으면서 신었던 양말을 버립니다. 그렇지. 근데 그때 팬티도 같은 방식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야. 그렇지. 그런 분들이 근데 얼굴은 더러운데 김어준이 가끔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이 선해요. 그분도 심성이 선해서 누구한테 욕하고 그거 못해요. 정봉주도 혼자서 막 떠들고 욕은 하는데 그분들 잘 못해요. 아니 근데 그건 궁금해. 어준이 형이 잘못 띄워주는 바람에 이 사람들과 나라에 민폐가 된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 김어준 많이 틀린다. 근데 자기는 존나 틀리지 씨발. 무시하지. 고성국부터 시작해서 안 보는 척하잖아. 고성국은 내가 좀 띄웠고 고성국 책임은 저쪽에 있어요. 선대인 존나 많지 씨발. 그러니까 제가 낙곰수 나오기 전에 그 불렀던 패널이 고성국이었대요. 그러니까 근데 많이 틀려요. 그런데 네. 그건 내가 그 부분에 거고. 대해서는 제가 또 죄송하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또 다음 또 일정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짧게 우리 주진우 기자 저렇게 성실한 돼지 새끼는 진짜 처음이에요. 네, 저렇게 이번에 그 영화 혹시 보셨나요? 봤습니다. 영화 얘기 좀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그건 마지막으로. 이제 주진우 기자의 빙산의 일각이고요. 네. 정말 취재할 때 투지를 갖고 취재하면서 하여튼 대상을 가리지 않고 다 만나고요. 본인이 이제 신발을 신고 찾아가서 본 거 아니면 인터넷에서 끄적여가지고 찾는 자료는 그 안에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실을 위해서는 반드시 뻔히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찾아가서 봐야만 기사를 쓰는. 그래서 발로 뛴 기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특히 그 종교 취재가 참 쉽지 않거든요. 사실 이제 우리 종교인 과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종교는 진짜 어렵지. 이 헌금함에 돈이 들어가는 순간 이건 블랙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비리를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거를 그 종교 비리를 취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주진우 기자는 접근을 하느냐 목사한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하지 마. 이 영업 기밀이라고 하는데 이거 세례를 받는데 지금까지 세례를 5명한테 받았어. 1명한테 받아도 되는데 그 중에 서세원 목사도 있어. 정말 되게 친해. 취재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안 가리는 결혼도 할 사람이에요, 저 사람. 결혼도 할 사람이.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조현호 총장님은 어떻게 주기자를 어떻게 표현하신? 지난번에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이 전화기 소리에 나오는 목소리가 제가 전화기에 들어간 줄 알았어요. 안 줄 알았어. 내가 들어도 똑같아요. 뭐라고 그러던가요?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란 말. 주 기자님, 저 조현호입니다. 주 기자님, 저 조현호입니다. 존경하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막 스톡홀름 신드롬이야. 뭐야 이게.
야, 여러분 저 아침에 6시에 정확히 언제 시작하죠? 6시 20분부터 20분에. 7시까지 네. 서울은 우리 SBS 러브 FM 103.5, 네. 부산은 KNN 러브 FM 그렇죠. 네. 105.7. 또 고릴라로 들으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예. 전국 어디서 세계 어디서나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이요? 그렇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네,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수 씨 감사합니다. 이형 진짜 엄청나. 아, 정말 지금 마지막에 한 게 누구신지 아세요? 김근태 의원님이신데 고 김근태 의원님 네. 성대모사가 제가 사실 그거는 못 시키겠는 게 돌아가셨잖아. 돌아가셨으니까. 그게 사실은 본인이 하셔서 지금 들은 건데 아니 죄의식이 없어. 조용히 하다가 같은 마이크여야 되고 1분 뒤에 김근태를. 김근태 의원님이 사실은 진짜 최고야 진짜. 형 무서운 형이구나. 김용민 갔는데 김용민은 사실 천재과예요. 천재과인데 천재죠. 천재지. 진짜 천재죠. 천재지. 네. 아침에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네. 밤에 한 12시까지 잘 때까지 네. 쉬는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쉴 때는 뭘 먹어요. 뭘 먹어요. 그런데 뭐 일정을 막 15개, 20개를 그것도 공개적인 방송 일정 프로그램 만드는 것도 저렇게 많고 그래가지고 네. 대단한 놈인데 좀 걱정돼요. 건강이 좀 걱정돼요. 저는 더구나 대기 또 용인이시잖아요. 네. 왔다 갔다 하시기가 또 지금은 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목사 수업 거의 마지막 학기를 목사가 되는 건가요? 끝나면? 이제 나중에 교회를 세우시는 게 목표예요. 네. 그러니까 쟤는 박사예요. 여기다 지금 그 목사 수업을 거의 들었기 때문에 조만간 전도사로 이렇게 변신합니다. 와. 성경 되게 열심히 하고 이거 특이하다. 기도 열심히 하고 뭐 되게 성경대로 이렇게 사는 삶을 꿈꿉니다. 저 친구가 제가 조용기 목사 취재를 해가지고 조용기 목사의 비리를 한번 기사를 쓰려고 9달 동안 이렇게 순복음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기사를 썼습니다. 그 기사를 취재하게 된 배경은 김태촌 그 왕년에 돌아가신 큰 거물조폭 조직포스. 김태촌한테 갔는데 김태촌한테 갔더니 그 병실에 감옥에 간 사람이 병실에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조용기 목사가 보낸 물품들과 다른 내용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조용기 목사의 오른팔 최성기 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조용기 목사를 위해서 이렇게 했던 그 만행들을 무용담처럼 얘기하는 걸 봐서 내가 얘는 한번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조양은이라고 양은이파 부모한테도 갔는데 저한테 샌드위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보라고. 근데 맛이 괜찮더라고요. 먹을만해? 그러니까 괜찮나요? 그랬더니 자기가 순복음교회에다가 이걸 다 납품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양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교회에 자판기하고 양아치죠. 조씨는 같은 조씨네. 그래서 그 자판기가 매점에서 어느 정도 이권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순복음교회가 그 교세를 성장할 때 김태촌하고 조양은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어요. 김태촌은 범서방파인가요? 예, 범서방파와 그리고 양은이파를 네. 한 손에 쥐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교회랑 이게 뭔 상관이에요? 교회가 옛날에 순복음교회가 막 클 때 조용기 목사가 여러 가지 일을 했죠. 돈을 많이 주고 MBC에 나가가지고 그 계속해서 아침에 방송을 하기도 했고 그때는 전두환 정권 때였고요. 그다음에 뭘 했냐면은 국민일보를 만들어서 자기네들 그때까지만 해도 이단이라고 지적받았던 사입이라고 욕 많이 먹었죠. 사입이라고 욕 먹는데 그걸 좀 다운시켰고요. 돈을 많이 내서 기독교 채널에서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CTS 이런데 그다음에 그 지방에 목이 좋은 교회를 이렇게 인수합병할 때 예배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인수하려고 가요. 그런데 안 팔잖아요. 그러면 깡패들이 가서 광대상 엎고 십자가 때려부시고 거기서 계속 그러면 기도만으로 될 수 있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몇 개 가져왔다고 김태촌이 계속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용기 목사는 한번 잡아야겠다고 하고 9달 동안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기사를 한번 썼어요. 순복음교회 헌금의 비밀 이렇게 하고 그때 저는 파리의 나비 부인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네, 일부러 안 하셨죠. 나비 부인이 저한테 보낸 책과 팬티 이런 거는 그대로 있어요. 팬티. 자, 그런데 형 그거 좀 주면 안 돼요? 국민 딸바보 딸감으로. 야, 이자. 그래서 진짜.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썼더니 김용민 PD가
너무 그 기사를 보고 감명 받아가지고 자기가 게시판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CBS PD였나? 네, CBS PD였죠. 네, 그랬어요. CBS PD였는데 그걸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잘렸어요. 그건 극동방송 때다. 네, 극동방송 때, CBS 극동방송 때 그래가지고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만났을 때 사실 형 때문에 제가 잘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그때가 그거하고 타임이 그때가 맞물리는 타임이군요. 네, 뭐 아무튼 그걸 계속 링크해가지고 올리고 우리 자정하자 이 얘기를 혼자서 하다가 잘렸죠 바로. 그리고는 저렇게 이렇게 보따리를 싸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너무 성실하고 착한 친구예요. 그게 벌써 몇 년입니까 그때? 아니 근데 그 진짜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괴리가 되게 심한 게 저 김용민 PD가 이제 어떤 그 도시 탈출이라는 사이트 거기 아이디가 뭔지 아세요? 불알자지라. 아이씨. 알자지라의 어떤 패러디. 나는 저 중동에 알자지라가 있다면 아이디가 불알자지라가 있다. 용민이는 아버지가 목사고 굉장히 그 작은 개척교회 훌륭하신 목사고 어머님이 선생님이셨어요. 그때 선생님이신데 굉장히 사회 운동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용민이 동생이 슈스케를 만드는 김용범 PD. 굉장히 그 유명한 PD고 그런데 그런데 용민이보다 그 용범이가 잘생기고 똑똑했어. 용민이는 굉장히 천재인데 공부는 잘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조금 그 목사 아들, 그러니까 목사 사모님이 특히 드센 목사 아들의 특징이 좀 주눅들고, 얘가 아주 잘 되면 모를까 좀 주눅들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친구였어요. 그냥 자꾸 먹다가 이렇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조금 이렇게 해서 자기가 억눌린 게 있는데 사실은 누구를 보면 말도 못하고 욕도 못하는데 수줍죠. 근데 지하 방송에서 잘리고 그때 국동방송이 잘리고 지하 방송에서 인터넷 하면서 그때 김구란이 누구냐 하다면서. 그때도 PD였는데 야 너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옆에서 욕을 한번 하기 시작하다가 그렇게 된. 그때 그게 국회의원 때. 그때 구봉숙 도시탈출 그거였어요. 그 당시에. 구봉숙 도시탈출 그 자료가 사이트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자료는 아예 없었는데 이게 어디에서 정보기관에서 세워놨다고 보는데 언제 그 총선. 김용민이 선거에 나오자마자 그걸 나와서 결정적일 때 그걸 터뜨려서 계속해서 신문 일면에서 이거 끌고 다니면서 사실은 그때 되게 주목해야 되는 게 그 녹취 파일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녹취 파일이 까진 게 아니야. 어느 날 갑자기 신문 일면에 왜 그 용민이 형이 이렇게 목사 패러디 해가지고 목사 옷 입고 이렇게 하는 사진과 함께 등장을 했는데 녹취 파일은 아무도 공개가 안 돼. 방송에서도 녹취 파일이 나온 게 아니잖아. 그게 말하자면 해킹을 통해서 딴지일보 서버를 털어가지고 그 서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그 녹취 파일이 어디서 나왔냐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걸 한마디도 하지 않아. 사실 근데 딴지인지 어딘지 딴지일보가 그 직전에 해킹 사건이 한번 있었거든. 딴지일보. 그 회사도 누구도 그 파일을 갖고 있지 않고 듣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 공작의 희생양이죠. 근데 저희는 알고는 있었는데 옆에서 정말 그 질질 끌려다니는 거 보고 제가 아파하고 맨날 우는 거 보고 굉장히 가슴 아팠죠. 근데 이거는 낙검수 팬들이 갖고 있는 실존적인 질문인데 그 당시에 이제 정봉주 의원의 대타로 누군가가 나가야 됐잖아요. 근데 그때 그러면은 주진우 기자님이나 김호준 총수는 전혀 생각이 1도 없었어요. 0.001도. 저는 대타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죠. 그거는 좀 안 맞는다. 그러니까 그건 어준영이 무리한 거야.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신과 안 맞는다. 네, 저는 낙검수가 굉장히 지하 방송으로 사랑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책을 내자는데 책을 안 냈어요. 왜 그러냐면 유명세 때문에 책을 판다 이거에 염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 자리가 굉장히 희생하고 봉사하는 자리면은 분명한데 그거보다 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특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거기 나가는 거를 반대했는데 그때는 어준영이 미안해서 어준영의 미안함 때문에 그렇지. 김어준과 그리고 정봉주에 대한 그런 네 명이서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그 정권을 향해 외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잖아요. 그래서 뭘 지켜줘야지 하면서 이렇게 둘이서 생각해낸 게 김용민을 보내자. 저기 사모님이 나가면 훨씬 더
반대 역풍이 불까봐 네네. 그래서 이렇게 김용민을 세우는데 저는 좀 반대했었어요. 아, 끝까지 반대하셨구나. 반대했죠. 반대했는데 거기에 그게 그 좋은 자리가 아니다. 네. 십자가라면 우리가 져야 되고 네네. 뭐 감옥에 가는 거라면 내가 대신 가겠다. 네, 이런 네. 얘기는 했었죠. 그때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면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게 너무 그 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건 했는데 십자가로 안 보일 수도 있다. 그렇죠. 안 국민들 보이지 눈에는.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반대했는데 저기 결정을 해서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결국은 그 김용민의 막말 파동이 터졌죠. 다 터지자마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던지고 이거 던지고 이거 정치 공작의 희생이고 어렵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정권 교체나 그리고 그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한테 부담이 될 수 없으니 우리는 사퇴하고 백의종군하면서 뛰겠다 이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또 김어준이 끝까지 가보자, 네. 끝까지 돌파해보자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간 거였죠. 그래서 네. 뜻은 달랐지만 네. 그 팀에서 결정하는 거였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갔죠. 아직도 그게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분 생각이 다르니까요. 네, 생각이 다르죠. 저희도 다 달라요, 생각이. 아예 민폐가 된 사람들이 좀 하나 있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 김어준 많이 틀린다. 근데 자기는 존나 틀리지 씨발. 무시하지. 고성국부터 시작해서 안 뭐 보는 척하다가. 고성국은 내가 좀 띄웠고 고성국 책임은 저쪽에 있어요. 뭐 선대인 뭐 존나 많지 씨발. 그러니까 제가 낙검수 나오기 전에 그 불렀던 패널이 고성국이었대요. 그러니까 근데 많이 틀려요. 그런데 네. 그건 내가 그 부분에 불렀던 대해서는 거고. 제가 또 죄송하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또 다음 또 일정이 있어서 아, 먼저 예, 가야 예, 돼가지고 고맙습니다. 짧게 우리 주진우 기자 저렇게 성실한 돼지 새끼는 진짜 처음이에요. 네, 저렇게 이번에 그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아, 봤습니다. 예, 예. 어떤 영화 얘기 좀 잠깐만 뭐 부탁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주진우 기자의 빙산의 일각이고요. 네. 정말 취재할 때 투지를 갖고 취재하면서 하여튼 대상을 가리지 않고 다 만나고요. 본인이 이제 신발을 신고 찾아가서 본 거 아니면 네. 뭐 인터넷에서 끄적여가지고 찾는 자료는 네. 그 안에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음. 진실을 위해서는 반드시 뭐 뻔히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찾아가서 봐야만 기사를 쓰는. 그래서 발로 뛴 기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특히 그 종교 취재가 참 쉽지 네네. 않거든요. 네네. 사실 이제 우리 종교인 종교를 잘하시잖아요. 과세의 가장 큰 문제가 종교는 뭐냐면 진짜 어렵지. 이 헌금함에 돈이 들어가는 순간 이건 블랙홀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그렇죠. 어떻게 네. 관리가 되는지 모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비리를 찾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네. 그거를 그 종교 비리를 취재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런 캐릭터인데 그때 요게 뭐 막말의 막말의 아이콘. 아이콘이 됐을 때 그건 이거는 정말 그건 국정원과 그리고 또 조선일보 일부 언론에서 진짜 개씹새끼들이지 씨발. 그런데 저기 저 옆방에 있는 정봉주는 욕을 좀 해요. 네, 생활상 잘해요. 저 잘하고 욕을 많이 하는 김어준도 욕을 하는데 사실은 그분도 곱게 자랐어요. 얼굴이 좀 더럽고 좀이요? 네, 심각하게 더럽죠. 그 관리한 머리입니다. 그리고 관리한 수염인데 좀 더러워서 그렇지. GB에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더러워 안 씻어. 그 머리가 그게 저기라면서요. 청담동에서 관리하는 머리예요. 아니 그분은 사실 냉정하게 잘 안 씻어요. 옛날에 진짜 욕의 아이콘이잖아. 난 김용민 PD님만큼 찰진 욕을 못 들어봤거든. 근데 사실 쟤도 만만치 않잖아, 저 새끼도. 안 유명해. 약간 거칠지. 나는 내추럴 본이 있잖아 이게. 자, 둘이 한번 육성 대결 한번 가봅시다. 아니 저기 김용민은 사실은 상대방 누구 앞에서 욕을 하거나 앞에서 싫은 소리도 못하는 굉장히 심성이 고운 애예요. 너무 예의 바르지. 제가 2년 동안 이제 그때는 이제 출강을 하고 계셔가지고 저희는 이제 교수님이라고 불렀어요. 우린 교수님이라고 부르지. 근데 교수님이 저희 전화 작가들이나 누구한테 싫은 소리라고 하는 걸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요. 특별히 김용민 그러니까 뭐 세상에 왜 무골호인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주물주물 만들어 놓으면 김용민이야. 그렇지. 안 씻는데 저하고 이제 저 박직근의 정권 들어왔을 때 프랑스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네, 파리에 계셨죠. 네, 파리에 있는데 가끔 그 가게에 들어가서 양말을 사 신어요. 양말을 사 신으면서 신었던 양말을 버립니다. 근데 그때
팬티도 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운 사람이야. 그렇지. 그런 분들이 근데 얼굴은 더러운데 김어준이 가끔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얼굴이 선해요. 그분도 심성이 선해서 누구한테 욕하고 그거 못해요. 정봉주도 혼자서 막 떠들고 욕은 하는데 그분들 잘 못해요. 아니 근데 그건 궁금해. 어준이 형이 잘못 띄워주는 바람에 씨발 이 사람들과